기억력. 다시 샘솟게 하는 한방의 지혜. 단 5분. 혈류를 깨우는 비법. 어르신. 요즘 들어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아끼던 물건을 어디 뒀는지, 방금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입가에 맴돌다 사라져 답답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지요? 놀랍게도 이는 단순히 뇌 기능 저하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로 향하는 생명의 샘물. 바로 혈액순환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루 단 5분. 손쉬운 지압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기억의 샘을 다시 맑게 하고 막혔던 말문까지 시원하게 터뜨릴 수 있는 한방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생 뇌 건강과 장수를 연구해 온 한의사 박민준 원장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온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27년 전, 제 어머님께서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셨던 그날의 기억입니다. 늘 함께 마시던 따뜻한 유자차를 앞에 두고 한참이나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댁은 이시오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한의사로서의 냉철함보다는 아들로서의 뜨거운 슬픔이 먼저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님은 그 후로 점점 소중한 기억들을 잃으셨고 눈빛마저 생기를 잃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억이 희미해지는 근본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겠노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임상과 연구 끝에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억력 감퇴는 뇌세포의 노화나 소멸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 뇌로 공급되는 혈액, 즉 생명의 물줄기가 막히거나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숨은 혈자리가 우리 몸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 중요한 혈자리가 어디인지,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상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기억은 다시 맑게 샘솟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다들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고 체념하듯 말씀하십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저는 그 말이 때로는 너무나 안일한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뵙고 치료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핵심 원인은 단순히 세월의 무게가 아니라 바로 혈액순환의 정체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 뇌는 잠시도 쉬지 않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또 꺼내 쓰는 복잡한 활동을 반복합니다. 이 모든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산소와 영양분을 가득 담은 맑은 피, 즉 원활한 혈류입니다. 피가 머리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한약을 먹고 머리를 쓰는 바둑이나 화투를 즐기고 손주들과 이야기꽃을 피운다 해도 혈액이 뇌 구석구석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뇌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몸 곳곳의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고 경직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그 혈자리가 굳어버리면 뇌로 가는 혈류의 통로가 마치 좁은 골목길처럼 변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친한 친구의 이름이 가물가물해지고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이 막히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멈춘 흐름이 기억을 앗아가는 과정을 제 어머님을 통해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정체된 혈류가 기억을 희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기억력 회복은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의 혈자리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의 길목. 그곳은 바로 귀 뒤쪽에 위치한 풍지혈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지점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예민한 기관입니다. 단 몇 분만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도 기능이 저하되고 짧은 시간이라도 지속되면 손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은 뇌로 향하는 험난한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목, 특히 풍지혈 주변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귀 뒤쪽,
목덜미 아래 움푹 들어간 이 풍지혈 주변은 뇌로 향하는 중요한 혈관들이 집중적으로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머리를 맑게 하고 풍을 예방하는 중요한 경혈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곳은 현대인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 너무나 쉽게 굳어버립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거나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생활이 반복되면 목덜미, 어깨 주변 근육들이 한쪽으로만 긴장하고 수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굳어진 근육들은 풍지혈 주변의 혈류 통로를 서서히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피가 제대로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 뇌는 깨어 있으려 해도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 포도당, 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대화 중 문장이 끊기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께 이 풍지혈을 자극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불과 몇 분 후 그분들의 눈빛이 맑아지고 말투가 한결 또렷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손끝 하나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 귀 뒤쪽 풍지혈 어루만지기. 이름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귀 뒤쪽 풍지혈 어루만지기입니다. 지금 양손의 검지나 중지를 귀 뒤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귓불 바로 뒤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아래로 내려오면 목과 머리가 만나는 지점에 움푹 들어간 곳이 만져지실 겁니다. 그곳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이 자리를 양손 검지나 중지로 부드럽게 누른 채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 10초간 천천히 마사지해주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초 정도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이 서서히 올라올 것입니다. 목덜미가 따뜻해지거나 등까지 온기가 느껴진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극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뇌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을 다시 여는 열쇠이자 잠자던 뇌를 깨우는 첫 신호입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이 방법만 알려드렸을 때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눈앞이 환해진 것 같아요. 말이 덜 막혀요. 하는 감사한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억력 회복 자극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비법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법, 굽은 등을 펴고 혈류의 고속도로를 열어라. 우리가 보통 기억력 하면 머리만 떠올리지만 머리는 홀로 존재하는 섬이 아닙니다. 머리로 가는 혈액은 우리 몸의 기둥인 등과 어깨를 반드시 거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이 꽉 막혀 있다면 아무리 홍삼이나 몸에 좋은 보약을 챙겨 드셔도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혈액이 머리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평소 어깨가 굳어있고 등을 자주 두드리시는 분들일수록 기억력 저하를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깨와 등이 굳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특히 등에는 우리 몸의 중심 혈관이 지나는 마치 혈류의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관문이 닫히는 보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등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자극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댁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 3분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너무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면 티셔츠 하나 정도를 입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은 등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는 긴 손잡이의 효자손이나 부드러운 솔이 달린 목욕솔도 좋습니다. 이제 도구를 잡고 등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마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절대 강하게 긁거나 쓸어내리지 마십시오. 이 자극의 목적은 피부 표면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등 안쪽 깊숙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것입니다. 특히 날개뼈 사이, 어깨 중앙에서부터 척추를 따라 위쪽으로,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왕복하며 문질러주세요. 한 부위를 30초 정도씩, 총 2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과 서로 등을 문질러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등을 풀어주고 나면
등이 은은하게 따뜻해지면서 숨이 더 깊게 쉬어지고 눈이 번쩍 뜨이는 듯한 맑은 느낌이 올라옵니다. 어떤 분은 어깨에 올려진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시고, 또 어떤 분은 등을 풀었는데 목까지 시원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 하루의 피로가 쌓였을 때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면 뇌파가 안정되고, 수면 중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뇌의 기능 또한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고작 등을 좀 풀어준다고 기억력이 돌아올까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 대신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어르신의 뇌로 가는 혈액은 지금 제대로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순환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혈액의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 등 풀어주기 자극법은 그 중요한 순환을 회복시키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첫걸음입니다. 자, 이 방법도 오늘 꼭 실천해 보십시오. 단 3분만 투자하셔도 마치 10년 전에 총명했던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듯한 상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비법, 목의 긴장을 풀고 뇌로 가는 생명줄을 확보하라. 혹시 목이 자주 뻣뻣하거나 고개를 한 방향으로 돌릴 때 뚝 소리와 함께 뻐근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깨가 결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분들. 실제로는 그 어깨 위, 목 근육이 뇌로 가는 혈액의 통로를 꽉 틀어막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이 목입니다. 머리로 향하는 모든 혈관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 바로 목 뒤쪽 근육 사이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현대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이 부위는 쉽게 굳어버립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는 자세,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습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잠드는 버릇 등이 모두 목을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굳어버린 목을 단일해서 2분만 부드럽게 풀어주어도 뇌로 올라가는 혈류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그 결과 집중력과 말의 흐름이 현저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에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주세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라면 더욱 좋습니다. 어깨에 힘을 완전히 빼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이제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가까워지도록 아주 천천히,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목 왼쪽 뒷부분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합니다. 숨은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여 역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만 하루 2, 3회 반복하셔도 목과 어깨 사이에 굳었던 혈류 통로가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보세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천장을 향하게 하시고요. 동시에 양 어깨를 뒤로 쫙 펴고 손바닥은 허벅지를 가볍게 누르듯 힘을 주세요. 이 자세는 등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혈관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효과적인 스트레칭입니다. 다시 고개를 천천히 정면으로 내리면서 숨을 내쉬세요. 이 동작을 2회 반복합니다. 이 모든 동작을 마치고 나면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즉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시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고개가 부드럽게 돌아가니 피가 잘 돌아가고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것은 단순한 체조가 아닙니다. 목을 푼다는 것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줄을 직접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몸에 좋은 보양식도, 값비싼 영양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하루 단 1에서 2분,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성껏 돌봐주는 작은 습관이야말로 진짜 기억력을 살리고 잠자던 뇌를 깨우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녁 TV 드라마를 보시다가 잠시 의자에 앉아 고개 한번, 어깨 한번 부드럽게 돌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어르신의 머릿속을 다시 맑고 총명하게 깨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력을 갉아먹는 현대인의 나쁜 습관 3가지.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로 가는 혈류를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지압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다 해도 계속해서 기억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을 반복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단지 나이 때문에 무력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조금씩 천천히 우리 뇌의 건강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기억력을 망치는 대표적인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개선하셔야 합니다. 고개 숙인 스마트폰 사용. 하루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십니까? 혹시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항상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화면에 집중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자세는 목덜미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풍지혈을 압박하여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뇌로 가는 혈관은 점점 더 눌리고 그 결과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꼭 보셔야 할 내용이라면 화면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 고개를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보시는 습관으로 바꿔주세요. 너무 높은 베개 사용, 잠만 잘 자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높은 베개를 사용하고 주무시는 습관은 자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를 6시간 이상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분들 중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고 눈이 침침하며 개운치 않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개는 가능하면 머리와 목이 자연스러운 일직선을 이루도록 낮은 것을 선택하시고 어깨선까지 살짝 받쳐주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회복되어야 할 뇌 기능이 베개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기, 특히 TV 시청 가장 흔하지만 가장 조용히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재미있는 TV 드라마 한두 편,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까지 연달아 시청하다 보면 한 자세로 한두 시간 이상 꼼짝 않고 앉아있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등과 목, 어깨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혈액순환은 현저히 느려지거나 멈추게 됩니다. 특히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앉아있을 경우 몸의 중심이 무너지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뇌 혈류는 더욱더 위로 올라가기 어려워집니다. 꼭 TV를 보셔야 한다면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잠시 일어나서 어깨 한번 돌리고 목 한번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그 짧은 순간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소중한 기억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을 망치는 대표적인 3가지 습관은 바로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 높은 베개에서 자기, 그리고 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기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나도 저런 습관이 있었지 하고 뜨끔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뇌가 보내는 간절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지금 당장 잘못된 습관 하나를 바로잡는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심 3일 극복, 꾸준한 실천을 위한 요일별 건강 약속.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이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계속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매일 하려고 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정말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처음에는 다들 의욕적으로 시작하셨다가 사흘을 넘기기 어렵고 길어야 일주일 안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 꾸준히 실천하게 된 데에는 아주 간단한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반복적인 자극과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력 회복 또한 단단한 결심보다는 자연스러운 노출과 습관화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이나 냉장고 문, 화장실 거울, 혹은 자주 보는 달력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요일별 건강 약속표 하나만 붙여두시는 겁니다. 월요일, 풍지혈 마사지, 아침, 저녁 각 1분. 화요일,
효자손으로 등 긁기 또는 등 스트레칭, 잠들기 전 3분. 수요일, 목 스트레칭, 오전, 오후 각 1분. 목요일, 가벼운 산책 또는 심호흡 명상, 10분. 금요일, 다시 풍지혈 마사지, 아침, 저녁 각 1분. 토요일, 어깨 돌리기 및 전신 가볍게 풀기, 아침 기상 후 2분. 일요일, 한 주간 실천한 내용 전체 복습 및 다음 주 계획 세우기. 이렇게 요일별로 한 가지씩만 정해두면 부담도 훨씬 적고 까먹을 염려도 줄어듭니다. 하루 5분, 딱 하나만이라도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한 달 뒤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주 깜빡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알람을 하루 한 번 편한 시간대에 맞춰두세요. 알람 이름은 소중한 내 기억. 5분 챙기기와 같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문구로 저장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 하나, 가족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오래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손주나 자녀에게 일야. 오늘 할아비, 할미, 뭐 하는 날인지 알려주렴 하고 부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도 챙기고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도 더욱 깊어지게 하는 최고의 실천법이 될 것입니다. 이 요일별 건강 약속표를 실천하신 지 3주 차에 접어드신 74세 김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TV 보다가도 아참,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지 하고 저절로 생각이 나요.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물건 찾는 것도 수월해졌어요. 이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뇌가 다시 활기차게 깨어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눈에 보이는 작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글을 읽으신 후 종이 한 장 꺼내어 자신만의 요일별 건강 약속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당신의 소중한 기억을 되찾아주는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의 샘이 다시 흐르다. 감동적인 회복 이야기. 제 환자분들 중 기억이 놀랍게 회복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78배 최병철 어르신 이야기는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서시며 상기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글쎄 전화번호를 외워서 걸었다니까요. 그것도 우리 아들놈 번호를. 처음엔 무슨 말씀이신가 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소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축번호 없이는 아무데도 전화를 못 하신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시장에 장을 보러 가셨다가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렸답니다. 몹시 당황하셨지만 집에 돌아오시자마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전화기를 들고 천천히 숫자를 눌러보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손가락이 마치 예전 기억을 되살린 듯 알아서 번호를 눌렀다고 하시더군요. 한 자리 아드님의 전화번호가 떠올랐고 잠시 후 익숙한 연결음 끝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내 기억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 말씀 속에 담긴 감격과 안도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숫자를 기억해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온다는 증거이자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여러분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찬 변화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귀 뒤쪽 풍지혈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어르신의 삶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소중한 기억, 건강한 뇌, 그리고 행복한 노년은 바로 지금 당신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